한국경제 최고의 주식왕들이 돌아왔다. 서바이벌 승자들에게만 허락된 마지막 무대 왕중왕전,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시장이 참 매섭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투자하시느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가자분들도 참 노고 많으셨습니다. 네, 힘들었던 시장 속에서 우리 참가자들은 어떤 종목으로 대결을 펼쳐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SK하이닉스와 AI 관련주인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아이센스 오늘 모두 하락세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와 아이센스는 애프터마켓에서 낙폭 줄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래포트에는 코덱스 선물 인버스 2배 ETF가 보입니다. 지수의 낙폭이 깊은 만큼 인버스 ETF는 상승했는데요. 과연 내일도 보유하는 걸 선택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인트론바이오와 한국석유는 오늘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트론바이오는 다음 달 글로벌 항생제 내성 분야 행사에서 리드 파이프라인 SAL200의 연구 데이터를 발표할 거란 소식을 전했고요. 한국석유는 호르무즈 해협 혼란으로 원유 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혼란한 시장에서 이분 열심히 대응 매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두 포트는 낙폭이 조금은 깊었을 것 같습니다. 위에 계신 분은 반도체 투톱에다가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까지 함께 담겨 있고요. 아래분은 현대그룹주 중심으로 올인에 가까운 포트입니다. 오늘 이 종목들 장중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세가 짙었는데요. 국내 증시가 다른 세계 증시에 비해 이번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이다 보니까 보유 중인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두 분은 이 종목들 어떤 전략으로 헤쳐나갈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LIG 넥스원이 제작한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쪽에 있는 RFHRC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G 관련주로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통신 장비뿐 아니라 LIG 넥스원을 통해 레이더용 전력 증폭기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 앞으로 방산과 통신의 동반 성장 기대감으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스카이 월드와이드는 어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오늘도 5%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또 지난달에는 관계사인 스카이 인텔리전스가 엔비디아의 리테일 파트너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볼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쪽 포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중동발 리스크로 글로벌 군사비 증가 흐름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방산주들 강하게 급등했었죠. 특히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어제의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투심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쏟아졌고 결국 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방산주 같은 반사 수혜 종목들을 오래 보유하지 않고 바로 파는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두 분의 수익률 그리고 포트의 변화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매매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3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왕중왕전, 규칙과 매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랭킹 살펴보시죠. 자, 오늘만 집계한 수익률 통해서 잠시 후 공개될 누적 랭킹의 변화가 생겼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나오고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시장은 우리 참가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4위까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3위권은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3위는 누굴까요? 안인기 파트너입니다. 어제 3위권 빠르게 치고 올라왔던 파트너인데요. 잠시 후 공개되는 누적 랭킹은 어떨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 2위 보겠습니다. 이광모 파트너입니다. 어려웠던 시장 속의 이동근 파트너입니다. 강보합 수익률 기록하면서 2위에 안착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위 만나보시죠. 1위는요, 권태민 파트너.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켜냅니다. 네, 오늘의 대결을 합친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잊지 마시고요. 한국경제TV 주식왕들의 왕중왕전. 단 하나 남은 왕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자존심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안녕하세요, 최규훈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각 시즌을 지배했던 최정의 8인의 파트너 중 먼저 두 분의 주인공과 함께합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왕중왕전의 두 분입니다. 우리 강재현, 한중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하루 힘드셨죠? 어떤 하루였어요? 다 힘든 하루였는데 특히나 네. 또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수익률 대회에 참여하는 참가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떤 하루였을까요? 사실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인버스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고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인버스를 어저께 정리를 하면서 이제는 슬슬 주식을 담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어제 인버스를 보유하고 계시고 오늘은 안 갖고 계셨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정리하고 이 정도면은 슬슬 이제 주식으로 다 옮겨도 되겠다 싶었었는데 근데 오늘 시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 못했던 예, 시장이었다. 확연하게 많이 빠졌죠. 좋습니다. 힘든 시장이었다. 네. 한중현 대표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어떤 시장이었는지 잠시 후에 간접평으로 들어보고요. 개인적으로 한중현 대표에게는 어떤 하루였을까요? 오늘에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사기 시작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갖고 있었던 게 없어가지고 뭐?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면 사고 싶은데 하고 샀습니다. 그게 사느라 좀 무엇인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잠시 후에 그건 이야기 안 한번 됩니다.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 됩니다. 그냥 사기만 했습니다. 어떤 섹터를 샀다는 걸까요? 대장 섹터 샀습니다. 아. 근데 방송에선 얘기 안 한 종목을 샀습니다. 대장에서 방송에서 얘기 안 한 것. 네. 반도체 대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덤덤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어떤 뭐, 내용인지 네. 덤덤하셨다는 하루를 보냈다는 우리 한중현 대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네모다. 먼저 우리 강재현 대표가 바라본 네. 오늘 시장은 네모다. 오늘 시장은 아프지만 아프지만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되는 시장이다. 네. 그래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정말 계속해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이게 꺾여야지 시장에서 정말 과열이었구나, 이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너무 그런 부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과열을 좀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지금 현재 일한 문제가 결국 푸는 과정에 나타났다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오늘 시장에서 워낙에 큰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3거래 동안에 20%라는 급락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열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열이 해소가 되면서 오늘 이제 오후장 좀 좋았던 수급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가 사실 밸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 그래도 반도체가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밸류 부담이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반도체 실적은 너무 미래를 보고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천이라는 자리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는 밸류 부담을 전혀 느낄 필요도 없다가 되기도 하고 시장에서 사실 그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정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하셨거든요. 네. 건강한 조정이 네. 필요로 했다 이런 말 많이 했죠. 네. 근데 이 건강한 조정이 결국은 너무 과열을 만들었던 시장을 시키는 급락 조정 나타났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는 한 번쯤 이제 경고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너무 과열이 되면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 최근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 느끼셨으면 그다음부터 약간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열보다는 건전한 상승 형태로 가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 전에 저희가 살짝 하면서 제가 네.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는 걱정 안 하는데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를 어저께 정리하면서 분할 매수를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거의 다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를 남겨놨는데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만에 하나 내일 시장이 낮게 출발한다면 바로 시가로 다 진입을 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반대 매매가 내일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저는 오히려 매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워낙에 고가 대비해서 20%라는 급락이 나타나면은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맞습니다. 네. 다만
이 대체 거래소라는 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침부터 또 저녁에 외적인 시간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이 실제로 장중에 개인들 신용 물량은 상당히 많이 출하가 됐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용 쓰신 분들은 고가 대비해서 20% 하락이 떨어지면은 계좌가 바로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늘 시중에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강재현 대표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수급, 네. 코스닥 쪽이 좀 더 양이 많긴 합니다. 저는 오늘 코스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사실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네. 뭐 2천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보이지도 않았던 그 수급을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하신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중현 대표의 관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네모다. 한중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아 이거 좀 그렇네요.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자막 보여주시죠. 어떤 내용일까요? 오만함 치유 장세다. 나의 오만함을 치유해줬던 장이다 이건가요? 아니면 나에는 뺄까요? 여러분의 오만함입니다. 여러분의 오만함? 네, 나는 아니고. 저는 아니고. 그래요? 저 오늘 칼질 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네. 제가 저의 한 줄 평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뭐였었죠? 도파민 주의보. 도파민 중독.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도파민 중독 지금 중독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주식 잠깐 그만하시고 매일매일 매매하실 그런 거 좀 그만하신 다음에 잠깐 좀 떨어져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오늘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최고 피날레에 욕심을 부린 분과 그때 이제 욕심을 빼고 아 그래 한중현 대표 말대로 아 지금 나는 너무 도파민에 절여져 있으니까 잠깐 한 이제 이번 달 2월도 끝났으니까 한번 좀 멀리서 한번 시장 한번 관망해보자. 지금이 단기적으로 과열권인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어제 오늘 장을 생각보다 많이 잘 버티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 많은 분들이 꽤 신기한 경험을 하실 텐데 양대 지수가 양일간해서 마이너스 20% 날아갔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의 계좌가 아직 플러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닥에서 다 사놓고 고점 레벨 올라갈 때는 더 무서워서 못 사셨거든요. 못 사셨거나 이미 현금이 다 소진됐거나 그러기 때문에 한 70%, 80%, 90%, 100% 수익 보던 게 한 50% 정도, 40% 정도, 30% 정도로 수익률이 내려온 거지 내 계좌가 연초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하신 분들은 지난주 주 후반에 완전 욕심을 내서 꼭대기에서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오신 분들이 아닌 이상 지금은 오히려 계좌가 그렇게 마이너스가 아닐 거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좀 덤덤하실 거고 그러면 지금은 좀 현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더 사볼까? 어쨌든 단기 낙폭은 맞으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여기서 한번 끝내볼까? 이렇게 다들 좀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오만함이란 거는 최근에는 그냥 사기만 하면 올랐잖아요. 1월이랑 2월까지 사기만 하면 오르다 보니까 그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은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래요?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주식은 사자마자 수익 보는 게 애초에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오만함을 한 어제 오늘로 좀 치유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준비된 화면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준비됐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준비된 화면 있으시면 보여주시죠. 되게 좀 명언입니다. 장표를 준비하셨나요? 장표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걸 준비하셨죠?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네, 나오네요. 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피티런치가 네, 한 말입니다. 피터린 아주 투자의 구루죠. 대가죠. 피터린치가 직접 한 말이고 그거를 오늘 좀 겪으셨지 않았을까? 만약에 욕심을 내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제가 오만함의 치유 장세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런 시장 지금 우리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네. 오는데 뭐 15년이 걸렸네. 그죠. 몇 년이 걸렸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가는데 1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죠. 이걸 숫자적으로 비유했을 때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죠.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장이 그죠. 펼쳐졌고요. 그죠. 저는 코스피가 12%씩 흘러내리는 걸 처음 네.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네. 이 둘 다 처음 본 이 현상인데 네. 우리는 이 현상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왜 하면서 이렇게 조정 없이 가도 되나?
좀 건강한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이걸 지켜보고 그죠. 즐겼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방송을 포함한 모든 언론, 모든 곳에서 하는 얘기는 새로운 뭐라고 할까 AI라는 네. 새로운 물결이 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어떤 포장과 이야기로 계속해서 달려왔거든요. 그죠. 이 안에서 오만하지 않을 만한 여유를 갖고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거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사후 약방문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오늘 12% 어제 흘러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만함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뿐이지 사실은 이런 시장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장에서 개인 요번에 새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주식 전문가들이나 모두가 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뭐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네, 해보실 필요가 있다. 주식 시장이라 원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사자마자 수익 나는 게 아닌데. 볼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네. 이 오만함이라는 표현을 갖고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드릴 수만은 없다. 저는 좀 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네.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이제 이런 판단들이 실제 장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할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서바이벌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같은 시장 속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예스 또는 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시장 포인트입니다. 시장 안정자금 100조 투입 가능성 하락세 멈출까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100조 투입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두 분은 시장 안정자금이 들어옴으로써 하락세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지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두 분 다 예스입니다. 하락세가 시장 안정자금이 들어옴으로써 멈출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먼저 강재현 대표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결론은 시장 안정자금, 결국 시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라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간에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요. 네.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그래서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안정자금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시장 안정 기금이라는 게 뭐 여태까지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수 3,000이 깨져가지고 뭐 2,000 포인트대 중반까지 떨어졌을 때도 이거 투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안정 기금이 지금 바로 들어와서 지수를 방어한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워낙에 가파르게 급등을 했고 그리고 오늘과 어제 가파르게 급락을 했던 가장 큰 요인은 개인들의 투자 심리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앞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이나 수급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맞물려 가면서 올라가야 시장이 좋은데 한쪽의 수급만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반대로 그쪽이 심리가 약화될 때는 그쪽에서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 거고 결국 개인들이 올렸던 시장이 개인들의 투자심이 약화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할 건 뭐냐면 아까 이제 한준 대표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주식하신 분들 중에서 오늘 좀 빠졌다 하더라도 다들 수익 중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오류가 뭐냐면 시장이 5천이라는 자리대에 딱 도달했던 그 순간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자금이 증시로 더 가파르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5천이라는 공약이 실제로 달성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7,000, 7,500, 뭐 심지어는 나중에는 10,000까지 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주식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사실 계속해서 많이 분위기를 만들어놨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그때 들어왔던 자금이 그럼 나갔느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다들 기대했던 조정인데 오늘 같은 경우 워낙에 패닉으로 매도가 나왔지만 지금 이제 하루가 딱 지나고 장 끝나고 나서 뭐 미선물이나 이런 쪽도 추가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 딱 봤을 때 5천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6천 이상일 때 너무 부담스러워서 걱정했었는데 5천 원짜리는 리스크가 별로 없는 자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에는 자금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시장 안정기금이 작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신용 자체도 많이 쌓였던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20% 급락이 떨어지면서 시중도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자금이 오늘 이제 아까 제가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규모로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되죠. 실제로 오늘 외인들이 장중에는 1조 3천을 매도를 했었습니다. 매도를 하다가 매수가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외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외인들의 선물 쪽에서가 한 6조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 절반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포지션도 절반 이상이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등할 수 있는 소지도 높고 그리고 잠깐 차트 좀 잡아주시면은 네. 자, 조화주가 지수 차트인데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차트를 다시 좀 그려드리자면 지금 3일 거래일 동안에 지금 하락 자체가 약 20% 정도 하락을 했죠. 네. 그러면 지금 하락하면서 어느 자리 때까지 왔냐면 앞전에 시장에서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 갭이 나왔던 자리 때. 이 라인대를 오늘 딱 메워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이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격 자체가 이게 61선과 이격이 이 정도 벌어지면 굉장히 높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11월 달에 이게 나오면서 조정이 한번 들어오고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격 한번 벌어질 때마다 5%씩 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너무나 높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이격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는데 그 이격이 벌어질 때마다 조정을 받았을 때가 이 정도까지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이격이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과열이라는 부분이 해소가 됐고 다만 시장에서 지금 올라간다 해서 바로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까지 밑에 거래대금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60조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요 구간대가 이제는 저항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폭의 절반 정도는 단시일 내에 반등이 가능한데 대신에 반등하고 나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도 좀 해야 되고 너무 무분별하게 올라간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좀 쉬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면 시장 안정자금 100조가 투입이 뭐 가능성이 있던 없던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 요인이 굉장히 큰 시장인지라 네. 저런 부분 저런 이야기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모멘텀만 받쳐준다면은 시장은 곧 바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내일 전망 한번 여쭤볼까요? 네. 내일 그러면 우리 시장 뭐라고 할까요? 반등세를 좀 멈추고 네. 앞서 일부 때 많은 우리 전문가 세 분이 하셨던 얘기는 내일까지 이번 주까지 좀 지켜보는 시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가 어저께 인버스를 정리하면서 어저께 일부 매수, 오늘 또 매수, 그리고 나머지 남은 현금은 내일 아침에 많이 개파라 출발되면 바로 시가에 살 생각이고 네. 반등이 나온다 되면은 오늘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메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폭에 오늘 12% 정도 하락했는데 절반을 매수한다면 한 내일 오늘 한 5,600에서 5,700 정도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바로 이제 윗자리 우리가 6천원 자리 때까지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일은 매수 그리고 시장에서 하단 자리를 이제 우리가 사실 예전에 뭐 2천짜리, 3천짜리, 4천짜리 이렇게 한 번씩 넘어왔었잖아요. 넘어가고 나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그 자리 때 넘어가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가 5천이라는 자리 때까지 오늘 봤는데 여기서 만일 5천 자리 때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오게 되면 네. 다시 5천원 자리 때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 또 바로 드려야겠네요.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네. 상승 체질이 변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시장은 기준까지 반도체 대형주 단으로 이끌어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체질이 변할 거라 보시나요?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는 잠시 좀, 후에 네. 반도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한중현 대표의 의견 또 예스입니다. 안정자금 100조 투입 가능성 하락세를 멈출까?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강재현 대표님이랑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저것 때문에 멈추는 건 하락세가 아니고. 멈추는 게 아니라 저거는 투입 안 될 가능성이 한 99.9% 될 거예요. 네. 한 번도 지금 투입이 안 되는데 지수 5천에서 투입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결국 주식은 네. 심리다 이거잖아요. 심리죠. 심리만 자극할 뿐이죠. 근데 꼭 지금 정부가 심리를 자극을 하지 않아도
올라갈 여지가 매우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우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일각에서의 의견은 이겁니다. 조정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죠. 그게 3월 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이 네.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 조정을 불러일으키는 모멘텀은 과연 무엇이냐고 그랬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김으로써 시장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정세에 대한 방향성을 맞추고 갔던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요게 아니죠, 터지면서 아니죠. 그분들 그러니까 제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네, 그게 일어나면서 이 시장에 대한 뭐랄까 낙폭이 더 커졌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중현 대표의 의견은 어떤지 단 어떤 생각을 하나도 갖고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어. 3월 조정설에 대해서 그분들은 작년부터 기우제 지내신 분들이에요. 11월에 나올 거야 안 나왔죠? 12월에 나올 거야 안 나왔고 1월에 나올 거야 안 나왔고 2월에 나올 거야 안 나왔고 3월에 나올 거야 나온 거예요. 기우제 지내신 분들입니다. 그럼 절대 그런 거에 대해 현혹되지 마세요. 그럼 조정 없이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도 또 동의하시지 않죠? 조정이 없지 않았어요. 심지어 1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2달 동안 조정이 있었고요.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 막판에 전자닉스 그때 올렸고요. 네. 자, 1월에 쭉 그때부터 이제 1월 강세장이 시작이 됐고 우리 딱 한 달 전 생각해 봅시다. 2월 달 초에 갑자기 시장 흔들릴 때 있었어요. 갑자기. 그리고 그 갑자기의 조정 장세가 또 쥐도 새도 모르게 2월의 강세장으로 다 덮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거의 연장이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온 이유가 그냥 내러티브만으로 올라온 거냐? 아니면 실제 숫자가 있는데 그걸 거기다가 내러티브가 섞였느냐 봤을 때 섞였겠죠. 숫자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찍어줬잖아요. 네.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 딱 한 달 뒤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된다 안 된다 어쩐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금 반도체가 수출이 갑니까? 안 가요. 거긴 반도체 거기로는 수출 안 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는 거의 다 기정사실화예요. 이거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이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와 이제 너무 무섭다 지금이야 다 팔고 도망가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3월을 예상했던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절대 말도 안 된다. 그럼 앞서 네. 한중현 대표의 말도 좀 충돌되지 않나요? 오만함의 치유라고 하셨어요. 시장 2월 자체는 마지막 그 폭주장에 그래요? 그 폭주장에 진짜 영끌 매수하신 분들은 안 되고 아니 근데 지금 이 말씀대로 가격은 괜찮은 가격이고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상태에서 당연히 시장이 그렇게까지 예상을 하면 그렇게 해서 계속 달려갈 텐데 그죠. 그게 오만했다고 말하는 거는 약간 충돌리지 않아요? 아니 오만했다는 게 시장이 아니, 지금 MC님이 잘못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온 게 오만한 게 아니라 네. 시장이 올라오는 맨 꼭지에서 지난주 후반에 맨 꼭지에서 난 지금이라도 사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그거예요. 그게 네. 꼭지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3월에 대한 조정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신다면서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루에 10%씩 오르는데 그걸 따라 들어간 건 그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아우.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일단- 그러니까 만약에 3월에 대한 조정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 상황에서 네. 조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 하고 들어가면 오만하다는 소리 들만 하지요. 네. 근데 그런 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네. 이건 인디언 기우제였다. 언젠가 올 거를 그냥 온 것뿐인데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라왔고 근데 이거를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이게 또 말에 충돌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제 질문인데 제가 정리를 딱 잘 집어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감 능력이 좀 그래요? 떨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어찌됐든 하락세는 멈춘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다는 거죠. 멈추는 게 내일 당장 멈출지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멈출지 다음 주 화요일 날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야말로 이제- 인디언 기우제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또 모르기 멈출 테니까. 때문에 네, 모르기 때문에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선 세 분께서는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지만 강재현 대표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동의 안 말씀하시는데 하신다 하셨고 100% 동의합니다. 지금부터는 만약에 신규 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부터라고 할게요. 내일부터 여기서는
그냥 물릴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결국 이 지금은. 말씀이시네요. 무릎이든 정강이든 발목이든 네. 별 차이 없다. 네. 아, 어차피 이 강세장은 끝난 거 아니고 가는 중간에 이제 정도 무릎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하다가 다시 정강을 내려간 거거든요. 여기선 그냥 물릴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된 화면 하나 있거든요. 그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준비된 화면 보여주시죠. 두 번째 준비는 네. KB증권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네, 리포트 준비하신 내용 장표 한번 보겠습니다. KB증권의 이은택 애널리스트가 오늘 이제 장중에 내놓은 그 리포트거든요. 저분이 이제 지지난달부터 이제 삼저 호황이랑 지금 코스피의 궤적을 이제 같이 겹쳐놓은 걸로 좀 많이 유명해진 리포트인데 그게 오늘자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검은색 선이 지금이고요. 노란색 선이 삼저 호황 때입니다. 그래요. 궤적이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저것 그대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위대한 강세장 뒤에는 엄청난 조정 장세도 분명 있어요. 그래요. 그거를 근데 조정 없이 간다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그건 오류인 거고 조정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네. 가는 중간에 이제 울퉁불퉁한 길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요. 그게 저는 오늘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좀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한중혜 대표는 유튜브에서 한번 저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저도 너무 많은데. 네, 너무 많은데 이게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다라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시장 포인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포인트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시장 포인트 중동발 충격에도 해답은 결국 반도체다. 두 분의 의견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두 분의 의견 공개합니다. 자, 한중현 대표는 역시 반도체일 것이다. 주도 섹터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우리 강재원 대표는 반도체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있고 상승을 하면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체질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체질의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쪽으로 체질이 변할까요? 계속해서 반도체가 갈까요? 아니면 변할까요?라고 했는데 앞서는 다들 뭐 반도체 쪽에 의견을 내셨는데 역시 우리 한중현 대표는 반도체지만 한중현 대표는 노입니다. 그럼 강재현 대표. 강재원 대표는 어느 쪽으로의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 걸까요? 근데 그 반도체가 답이다 이게 너무 딱 한쪽으로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라고 말씀드린 게 오늘 시장과 어제 시장을 보시면은 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보다 덜 빠졌냐? 아니 똑같이 빠져 좀 더 빠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다른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괜찮았냐라고 보면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0% 정도 빠졌는데 웬만한 시총상위 대형주는 다 20% 전후는 기본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장에서 그동안 올라갔던 수급의 중심이 우리 금융투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금융투자가 ETF고, 그러니까 ETF 자체가 지수 ETF, 반도체 ETF, 2차전지 ETF 이런 식으로 ETF를 가지고 시장에 올려놨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경계성 물량이 출회가 될 때도 ETF 중심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총상에 그대로 빠진 겁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반등한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선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만 경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사실 신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 안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두 종목의 신용이 얼마냐라고 볼 때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아까 제가 오늘 거래 대금이 60조 정도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3일 동안 위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애들이 누구냐라고 볼 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로 이제 위에 매물이 쌓였다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20만 원을 넘어가고 하이닉스 100만 원 넘어갈 때 네. 시장에서 뭐라 했었냐면 40만 전자, 30만 전자,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가 170만 전자가 보인다. 70만 닉스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서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올라온다 되면은 앞전엔 차익 실현 안 하고 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이제는 올라오게 된다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기기 때문에 앞전 같은 탄력을 삼성전자, 보여주긴 하이닉스 같은 힘들다. 반도체 가져가기 힘들다. 그렇다면 네. 주도 섹터는 반도체는 맞는데 삼전 닉스가 아니란 얘기로 해석하면 되나요?
반도체라고 볼 수 없죠. 삼전 닉스가 안 가면은 반도체도 같이 안 갑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우리 강재현 대표는 어느 쪽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어느 쪽이 주도가 될 거다라고는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만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부분은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차이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좀 하고는 있는데 1, 2월 달 그러니까 여태까지 증시가 올라간 동안에 상대적 약했던 업종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쪽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시장이 강하게 빠졌다가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네.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좀 힘이 많이 쏠릴 것이고 무게추도 좀 많이 이동할 것이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만 보더라도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을 좀 많이 선호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특별히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코스닥 안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하락폭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 코스닥도 우리가 이제 1000포인트 넘어가면서 막 앞으로 뭐 30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코스닥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닥 전체에서 특정 업종 섹터가 간 게 아니라 코스닥 150이라는 종목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코스피 200처럼 자금이 쏠리듯이 코스닥 150이라는 ETF 뭐 관련된 이쪽으로 자금이 몰려서 갔기 때문에 결국 성격이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강재현 대표의 이야기. 결국은 강재현 대표는 좀 더 시장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주도 섹터도 우리가 그때쯤 돼서 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는 그렇죠. 반도체이긴 하나. 그러니까 시장 전체는 네. 저는 충분히 지금은 좋다. 이제는 좋다인데 그래요. 다만 이제 올라갈 때 첫 번째는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다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해했습니다. 고가를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다른 쪽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중현 대표는 예스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예스입니다. 예. 중동발 충격에도 해답은 결국은 반도체일 것이다. 예스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반도체 말고 다른 섹터에서 이익 사이클이 아직은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네, 오늘 어떤 시장을 보냈냐고 제가 오프닝 때 여쭤봤어요. 덤덤하게 보냈죠. 덤덤하게 네. 보냈는데 대장주 쪽으로 하나 샀다고 해서 난 네. 대장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반도체인가요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라고 하셨어요. 지주 쪽입니다. 지주? 네, 지주사의 네. 그 지주? 네. 그 이유는 뭔가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목을 여쭤보진 않겠지만 그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주사가 갖고 있는 개별 종목의 매력도? 아니요, 보다는 그 지주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사실상 시장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이건 넘어가시죠. 네, 그래요. 그렇다면 중동발 충격의 해답은 역시나 반도체일 것이다. 예스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라고 한다면은 앞서 네. 강재현 대표가 말했던 삼전 닉스 쪽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소부장 쪽이라고 보시는 그건 걸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서 네. 강재현 대표는 매물벽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거 그거 과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2월까지 가격이 너무 높은데 지금이라 사도 되나? 그 좀 망설이셨던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분들은 틀리면 저를 욕할 각오로 내일부터 비중을 좀 세게 질러보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물릴 각오로 사시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안 되면 그냥 제가 욕 먹는 걸로 하고. 그게 뭐 욕 먹는다고 내 계좌가 뭐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긴 한데 이미 뭐 다들 아니, 뭐 많이들 농담입니다. 예, 어쨌든 그만큼 그렇게 말을 할 그만큼. 만큼 나는 좀 강력하게 네. 본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이슈와 섹터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그럼 시선을 왕중왕전의 종목들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전 8인의 현재 보유 종목들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8인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왕중왕전, 지금 바로 포트폴리오의 주인을 공개합니다.
네, 오늘 매매 주요 종목들 어떤 파트너의 포트였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내일 시장에서 주목할 종목들 확인하시고 또 참가자들은 서로의 포트를 견제하는 시간, 내일장 시작을 함께할 보유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분 보겠습니다. 권태민 파트너 앞서 살펴본 종목들 모두 매도, 옆에 박우신 파트너는 모두 유지하면서 다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점이 한눈에 보입니다. 특히 권태민 파트너는 중동 리스크에 따른 수혜주에 집중하는 듯합니다. 유가 급등에 오늘 상한가 기록한 흥구석유 보이고요. 비료 공급망 우려에 상한가 달성한 한일사료까지 두 종목 담겨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도 오늘 상한가를 연출했죠. 위기 상황에서 방어적 성격과 성장 스토리를 동시에 갖춘 바이오 자산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바이오 종목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지 집중됩니다. 네, 한중현 파트너는 레버리지 ETF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대로 남겨두면서 주도주 중심 전략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고요. 이광무 파트너는 에코프로 HN과 현대차를 매도했습니다. 대신에 흥하해운과 동진세미캠이 새롭게 보이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운임 상승 기대감에 급등한 해운주, 내일도 움직임 주목해보시죠. 네, 다음 참가자의 포트 만나볼까요? 먼저 이동근 파트너의 그린 리소스 새롭게 보입니다. 종속기업인 레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초전도선제 양산라인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요. 오늘장에서 11%대 강세 보였는데요. 상승세 이어갈지 주목되고요. 자, 그리고 안인기 파트너의 포트가 눈에 띕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프닝에서 봤던 종목들 모두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LIG 넥스원 새롭게 보이고요. 또 주목되는 점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에서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로 종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내일의 수익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강재원 파트너는 현대그룹주 계속 가져가는 모습인데 과연 어떤 전략일지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고요. 또 김동엽 파트너는 이 세 종목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참가자들이 어떤 종목으로 출발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만나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오늘의 누적 순위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 서바이버 왕중왕전 8인의 최종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중왕전 8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은 또 과연 어떤 판단과 전략이 담겨져 있는지 현 시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로 리뷰하는 시간 또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재현 대표의 네. 종목 리뷰부터 가볼 텐데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에 대한 리뷰. 왜냐하면 또 강재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대형주 단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주실까요? 아무래도 현대차를 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래요. 네. 어떤 점일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이제 올라갔던 배경은 실적이나 이쪽은 아니고요. 이제 로보틱스 산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새만금을 투자를 하면서 이제 로드맵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보다 조금 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리대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이것만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제 종가 자리가 네. 딱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가격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달 상승분을 반납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자리대가 떨어지는 동안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입니다. 거래량이 그럼 크게 실렸느냐 보면은 거래량이 앞전보다 작습니다. 그래요. 즉 오늘 이제 과매도로 떨어졌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지수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여전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담도 전혀 없는 그런 케이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재현 대표의 현대차 리뷰 만나봤고요. 이어서 한중현 대표의 리뷰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한중현 대표도 지금 대회 종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되게 가장 많은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삼전 닉스와 함께 코덱스 150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갖고 있죠. 자,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주실까요? 종목은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할 레버리지? 텐데 그냥 전체적인 포트 얘기를 할게요. 그래요. 빠르게 한번 네, 들어볼까요? 빠르게. 그냥 네. 빠르게. 그냥 이거 포함해서 어차피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코스닥 레버리지는 똑같은 거니까 그냥 어쨌든 저는 3월 역시도 강세장으로 보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좀 울퉁불퉁한 길이 조금 나왔을 뿐이지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거는 그냥 겁 안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좀 비중을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세게 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든 삼전 뭐든 닉스든 뭐가 됐든. 네. 좋습니다. 모든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내가 먹겠다. 제가 그래요. 다 짊어지겠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하고 그렇게 또 자신감 있게 말씀하신 마음이 사실 뭐 도움은 되지 않지만 마음은 편해지죠. 주식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수익률 대 종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왕중왕전 참여 중인 전문가들의 현재 수익률과 순위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누적 랭킹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먼저 8위부터 4위입니다. 네, 이동근 파트너 오늘의 랭킹 2위를 기록하면서 누적 랭킹 5위까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바로 누적 탑3 만나보시죠. 네, 3위는요. 안인기 파트너 6%대 달성하며 3위권 지켜냅니다. 네, 다음으로 2위 만나보겠습니다. 이광무 파트너 30%대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1위는 천하무적 콘타민 파트너 81%대 수익률 지켜내며 1위에 자리합니다. 네, 하지만 서바이벌은 언제든 판이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의 누적 랭킹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누적 수익률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도 못다한 얘기 오늘 두 분 다 준비하셨죠?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강대원 대표 지금 바로 입장인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까지의 급락을 이 조정장의 시작이 아니라 강세장 속에서의 급락 조정인데 네. 굉장히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 속의 급락은 어떤 전략으로 네. 헤쳐나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자, 우리 한중현 대표도 오늘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종목 하나만 찍어드리는데 항상 오늘은 삼성전자를 네.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 타점을 정확하게 찍어드릴 겁니다. 그래요.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이야기. 한 종목으로 그 타점 정확하게 좋습니다. 찍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 두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대한 승부 최후에 웃게 될 단 한 명은 누가 될지 수익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파리는 하트 속의 그 뜨거운 여정은 계속됩니다. 진짜 주식 2부 왕중왕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